위원장들이 저 뒤에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자리가 좁아서. 제 177차 최고위원회의는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합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장 외교부장이 지난 4일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중 관계는 떼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로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공부와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11년 저는 민주당의 대표로 중국을 방문하여 당시 국가 주석으로 내정된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만났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직접 사인한 축구공을 선물하면서 우리는 북경 공항에 있는 공자의 문구 유붕이 자원방해하니 불역낙화, 즉 친구가 멀리서 이렇게 방문해 주니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있는가를 말하면서 손아귀는 중국의 오래된 친구라고 덕담을 나누며 한중 간 우위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로 민생 문제 해결을 최고의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을 펼쳐나가기로 용기했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과 맹자의 재민지산, 즉 국민 생업이 정치의 근본이다라는 점과 유황산이면 유황심이다. 생업이 안정돼야 정신도 안정된다고 하는데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민생의 중요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 부주석은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 남과 북이 서로 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방한 일정 중 미국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왕이 외교부장은 청와대에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왕이 장관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며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나 보복 조치는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하고 민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동북아 질서를 위험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한반도 평화 달성의 필수적인 축입니다.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인정한 바 있듯이 한반도 평화는 대화와 협상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왕이 장관 대한민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의 민생협력과 북한의 비핵화 및 미사일 개발 저지에 함께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시 주석과 함께 합의한 민생협력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수립이 절실하며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체제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기를 기대합니다. 왕이 외교부 장관의 이번 방안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었다고 하는 만큼 앞으로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더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되 일방적인 외교보다는 균형 있는 외교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와대와 여당의 검찰 비난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총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로 검찰까지 불러서
브리핑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겁박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브리핑 받겠다고 하는 것 잘못입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의혹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권력형 범죄입니다. 청와대와 송병기 전 부시장이 이 발언이 매일 서로가 다릅니다. 얼마나 벌써적이고 임기응변적 대응인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미군 철수도 검토한다는 등, 또 북에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등, 또 북한은 미국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 등 북한의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문재인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서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성사시켰고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가 눈앞에 왔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일장춘몽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황이 꼬여버렸습니다. 북한과 갈등의 골이 가장 깊었다고 평가받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현재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1차례, 노무현 정부에서 11차례, 이명박 정부에서 12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5차례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3회, 올해만 13차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만큼 북미관계, 한미관계 역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악화된 북미, 한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과 북, 그리고 북한과 미국,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대북 외교 라인이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고 우리의 대미 외교 라인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미국과 북한은 뉴욕에 있는 일명 뉴욕 채널이라고 하는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그동안 소통해 왔는데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벌써 2달 전부터 이 뉴욕 채널까지 닫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그들이 해왔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비즈니스나 외교와는 전혀 다른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매우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폄훼하고 있으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입지 역시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채널을 강화하고 대미 외교 라인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민간 차원의 접촉을 늘려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북한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왔던 민간 기업들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대화에 나서게 하도록 하고, 미국과 무역을 해왔던 우리의 기업을 활용해서 미국의 외교 라인에게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과는 달리 개방적이면서도 실용주의적인 김정은의 성향에 대해서 조언하며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라인 중에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정도 말고는 그동안의 북한의 스토리와 성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북미 협정은 앞으로의 한반도 비핵화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맨 앞자리에 앉은 구경꾼이 아닌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정기국회 종료까지 불과 5일 남았습니다. 여야가 원만한 의사일정과 합의 처리를 하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진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회 운영, 또 민생법안 처리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그동안 수차례 협상을 촉구하고 정상적인 의사 일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4+1 협의체의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8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에 관한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과 또 선거법, 또 검찰 개혁안 등 세 분야로 나누어서 집중 협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야가 에 관한 단일안을 8일까지 마련하고 9일날 상정해서 전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 협의체의 협상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국회가 져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4+1 협의체도 9일 날 상정하기 전까지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들어온다면 끝까지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견을 좁히고 상호 간에 용인 가능한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의무이고 또 국회에 속한 정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귀를 막고 덮어놓고 싫다, 반대한다, 불복해라 라고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대우 각성하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검찰 수사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검찰 압박을 그만하기를 촉구합니다. 역대 정부 들어서 여당과 검찰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적이 있는가?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나라가 무슨 꼴인가?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사는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로 답해야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처음이자 끝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검찰도 향후에 국정조사 내지는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철저히 임해 주셔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원장 최일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1월 29일 법사위에서 데이터 4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원내 대표 간 합의 사항이라며 곧 있을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된다며 시간에 쫓겨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만일 통과가 되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과방위에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대 의견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사위에서 데이터 3법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요청을 했습니다. 과방위의 부대 의견은 제가 법사위에서 지적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로 데이터 3법의 법률 용어나 정의 조항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법률 체계나 정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가명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주체인 개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 등으로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제시하여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지난 법사위에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서 빅데이터 산업을 망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권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제가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여 여당에 전달하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저와 함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1919년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고액 상습 체납자 6,80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5조 4천억 원입니다. 지난주 기재위에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밀린 세금을 나몰라라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모든 체납자가 악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와 사업 부진 등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국민과 재산을 빼돌리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국민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될 것입니다. 조세 부과에 있어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기본권 제한에서도 형평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충분한 의견 진술과 소명 자료 제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를 줄이는 것이 곧 공정경제 실현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시에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맹사업 미투 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제가 주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리에서는 사업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인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언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확대 간부 회의로 전국위원장, 상설위원장, 또 특별위원장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꼭 공개 발언을 하시고 싶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